안녕하세요. 피운조의 발표자 김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시작 전에 질문 하나 드릴 텐데요. 독도 누구 땅입니까? 그럼 왜 우리 땅입니까? 방금 제가 한 질문에 왜 독도가 우리 땅인지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저희는 왜 독도가 우리 땅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생각하여 이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발표에 앞서 간단한 목차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독도에 대한 설명과 독도가 어떤 땅인지에 대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정확한 근거와 이유, 자신의 땅이라고 우리는 일본 측의 주장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독도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노력과 우리의 대처 방안을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독도입니다. 독도에 위치는 북위 37도, 동경 131도이며 경상북도 울진군 주변에서 동쪽으로 216.8km,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3km 떨어져 있는 섬입니다. 독도는 약 460만 년 전부터 250만 년 전 사이에 화산 폭발로 불침된 용암이 굳어져 만들어졌는데 울릉도와 제주도보다 먼저 만들어졌다 합니다. 독도는 높이가 2270m, 아래쪽 지름이 30km에 이르는 화산섬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독도는 바다 위에 드러난 화산섬의 꼭대기 부분으로 바다에는 훨씬 넓고 큰 산이 펼쳐져 있습니다. 독도의 연평균 기온이 12.4도 정도이며 가장 추운 1월에도 평균 기온은 영하로 내려가지 않고 가장 더운 8월에도 평균 기온은 24도 정도로 온난한 해양성 기온입니다. 독도는 안개가 자주 끼고 흐리거나 눈비가 오는 날이 많아 비교적 습한 지역입니다. 이 사진은 독도의 상계자 모습입니다. 정말 예쁘지 않나요? 네. 독도가 어떤 곳인지 알았으니 다음은 왜 독도가 우리 땅인지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울릉도와 독도의 관계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울릉도와 독도의 거리는 87.4km, 독도와 일본 땅인 오키섬은 157.5km로 한눈에 봐도 울릉도와 독도의 거리가 더 가깝다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맑은 날 울릉도에서는 맨눈으로 독도를 볼 수 있을 정도로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인다는 사실은 왜 중요할까요? 옛날부터 울릉도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독도를 보아왔고 독도 주변 바다에서 어업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옛 문서도 세종실록 시리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성과 무릉, 두 섬이 물친년의 정글적 바다에 있다. 두 섬은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서로 바라볼 수 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부터 독도를 우리 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독도에서 울릉도를 바라본 사진과 울릉도에서 독도를 바라본 사진입니다. 또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로 시대적 지배입니다. 현재 독도에는 군인이 아닌 우리나라 경찰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경찰은 우리나라 보장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데 독도를 지키고 있다는 건 역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역사적 이유입니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바로 신라 지증원 13년 이사도 장군이 우상국을 정복하여 신라 땅에 포함시킨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국은 울릉도와 서울을 함께 가리킵니다. 방금 보셨던 세종실록 시리즈와 신즉 동국 여지승라, 국종실록, 만주요령 등 역사적 기록을 보니 신라가 우상국을 지배하였고 독도는 울릉도를 중심으로 한 우상국의 땅이니 삼국시대부터 독도는 우리나라 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 지도에도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걸 알아보실 수 있는데요. 옛 지도 중 독도가 그려진 가장 오래된 지도인 신증 동국 여지승람에 기록된 팔도총도입니다. 조선이 동해에 울릉도와 우산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는 지도인 동국 대지도에서도 역시 동해와 울릉도와 오른쪽에 우산도 즉 독도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일본의 옛 기록에서도 역시 독도를 관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은주시청 막기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책은 일본의 기록 가운데서 울릉도와 독도에 관해 최초로 기록한 책으로 일본의 서북쪽 경계는 오키섬을 한 개로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조선국 교재 심할 내탐서에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1869년 메이지 정부는 외무성 관리들의 조선에 파견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인지 조사하도록 지시하였고,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부국이 되어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태종과 지령도 같은 내용입니다. 일본의 고지도인 삼국접양지도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과 같은 노란색으로 칠했고, 그 옆에 조선의 것이라고 써놓은 조선의 땅을 분명히 표기해 두었습니다. 조선 동해안도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독도가 우리나라의 땅이라는 걸 전 세계의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이 사진은 프랑스의 왕실 지리학자 당비를 그린 조선 왕국 전도입니다. 울릉도를 판링타워를 독도를 찬찬타워라고 표기했는데 우산도의 우를 선으로 잘못 읽었기 때문이라 합니다. 독도가 내륙 가까이 표시되어 있지만 한국의 영토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일인 클라프루트가 그린 삼국천도에서도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나라와 같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국제법적으로도 독도와 관련된 기록을 찾을 수 있으십니다. 여기서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확인한다는 것은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세계에 알리고 세계 여러 나라들이 그것을 인정하도록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수록한 관보입니다.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를 공포하여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연합국 최고사령관의 각서에도 기록은 나타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일본은 우리나라 땅에서 물러났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을 통치한 연합군 최고사령관은 1946년 1월 29일 각서 제677호를 통하여 독도를 제주도, 울릉도와 함께 일본 땅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각서 제1033호에서도 일본 어부들이 독도와 그 주변 12에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독도가 우리 땅임을 거듭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왜 독도가 자신의 땅이라고 일본을 그리 우기는 걸까요? 이제 독도의 가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독도의 경제적 실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12조 5천억입니다. 독도는 관광 차원에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매년 1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독도를 찾고 있는데 10년 전보다 관광객 수가 확실히 높아진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독도의 가치와 독도에 무슨 동물이 있는지 설명해주는 영상인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메탄 하이드레이트라는 드라이 아이스와 비슷하게 불붙이면 잘 타는 일명 불탄의 얼음도 독도 주변에 30년분에 달하는 약 6억 톤이 분포하고 있다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독도를 지키기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독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독도에는 지키고 있는 주민, 경찰, 군대 관련, 공무원 등 50여 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주민 숙소, 독도 등대, 저반시설, 위성 안테나, 등반로 등의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다 합니다. 현재 독도를 지키고 있는 독도 경비대는 경북지방경찰청 소속으로 일본 순시선 등 외부 세력의 침범에 대하여 해양 대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일본이 펼치는 잘못된 주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서 만든 지도에는 죽도가
독도가 죽도로 표기된 경우가 있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독도와 동해가 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걸까요? 일본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주도에 독도를 죽도로 동해를 일본해로 바꾸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습니다. 일본의 시마네현은 2월 22일 죽도의 날로 정하고 매년 항서를 개최하여 자신들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학생들은 교과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일본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였을까요? 1904년 일본의 어업인이 독도에서 강시자비를 독점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 독도 영토 편입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독도를 죽도, 다케시마라고 이름을 붙이고 독도 영토 편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결정을 소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알렸다고 하면서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사진이 주요 일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편은 일본의 독도 불법 영토 편입을 과정을 설명한 것입니다. 일본이 현 고시 제40조를 근거로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한 것은 타당할까요? 일본은 독도가 한국의 땅임을 알고 있습니다. 일본 어업인은 독도를 한국 땅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를 통해 한국 정부에 독도 임대 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일본 관리한테 설득을 당해서 일본 정부에 독도 영토 편입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 요청에 대해 일본 내무성은 독도를 편입할 경우 여러 나라에게 일본이 한국의 영토를 빼앗으려 한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며 반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독도가 갖는 전략성 중요성 때문에 독도 편입을 결정하였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 조치는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1905년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은 대한제국에 아무런 문의와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일본은 독도 영토 편입의 결정을 일본 정부의 관보에 고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영토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전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 주장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도는 주인이 없는 땅도 일본의 고유 영토도 아닙니다. 독도가 오랜 옛날부터 우리나라 땅이었음을 증명하는 역사적 자료는 아까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습니다. 1877년 일본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하여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대한제국은 이미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신경 제41호를 독도를 울도군의 관할 구역으로 규정하여 독도가 우리 땅임을 국내외에 알렸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일방적인 독도 영토 편입은 우리나라의 독도 영유권을 침해한 불법 영입입니다. 지금 굉장히 지루하실 텐데 중간에 쉬어가는 겸 귀여운 강치 영상 한번 보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계획은 외교부 독도 누리집을 통해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로 독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세계에 올바르게 알리기 위해 해외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데요. 또 일본의 잘못된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 교육에 대해서는 외교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방크는 세계에 한국을 바르게 알리기 위해 세워진 단체입니다. 독도와 동해의 비우기를 비롯해 우리나라와 관련 잘못된 정보를 찾아내고 수정을 요구하는 전자우편을 전 세계에 보내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처 방안은 조용한 외교인데요. 우리가 독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데 일관적 정책은 조용한 외교입니다.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로 저희를 끌고 가려 하는데 우리는 외면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중하게 쌩까야 합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우리가 독도에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독도를 잘 가꾸고 우리에게 물려주었는데 이곳을 잘 가꾸어서 우리 미래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주권 회복의 상징입니다. 일본을 제외한 그 어떤 나라도 독도가 빼앗겼다가 되찾은 한국 영토임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독도가 자기 땅이라는 일본의 억지 주장은 한반도 침탈의 역사를 되풀이하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함께 열어갈 일본이 역사의 진실 앞에 겸허해지길 바랍니다. 독도는 동해의 평화로운 우리 섬으로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독도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